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원톱 자리에 나왔다가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로 자리를 바꾸면서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전술적인 포인트가 쿨루셉스키를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변경을 시켰죠. 지난 경기에서는 쿨루셉스키와 히샬리송 이 두 명의 선수를 투톱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포인트가 쿨루셉스키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공격수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쿨루셉스키의 존재가 손흥민 선수를 많이 도와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쿨루셉스키가 최근에 경기력이 썩 좋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마무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쿨루셉스키에 대한 비판도 많긴 한데 이 쿨루셉스키의 존재는 어쨌든 토트넘 내에서 필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사실은 손흥민 선수에게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예요.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쿨루셉스키와 히샬리송 투톱을 둔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빠졌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 더 여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투톱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쿨루셉스키가 중앙에 기용이 된다 하면 히샬리송이 원톱, 쿨루셉스키가 내려가서 약간 미드필더처럼 뛰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예 전방에 위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무래도 두 명의 선수를 두면서 공격 숫자를 2명으로 늘리면서 상대 수비수를 2명 묶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측면을 넓게 쓰니까 수비수가 한 명 더 끌려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하면서 우도기와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때 우도기가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맡았던 역할 자체가 플레이메이커 내지는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보내줄 수 있을 만한 루트가 많아져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루트를 안쪽에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 우도기, 특히나 이 우도기 쪽에서 공간이 좀 나면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편하게 찔러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쿨루셉스키가 손흥민 선수 쪽에 더 붙어있게 만든 이유는 쿨루셉스키의 오프더블 능력이 매우 좋죠. 그러니까 쿨루셉스키는 어떤 선수냐?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선수는 90분 내내 압박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체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쿨루셉스키가 뛰어나갈 때 사실 수비수 한 명을 붙잡을 때도 있지만 두 명을 붙잡을 때도 있어요. 이 선수가 계속 움직이다가 지난 경기만 봐도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갈 때 중앙 수비수도 한 명 끌려가고 어쩔 때는 측면 수비수까지 쿨루셉스키가 아주 위협적인 공간으로 움직이니까 수비수가 끌려 나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쪽에 손흥민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토트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쿨루셉스키가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이 어쨌든 전방 압박,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서 주도권을 가져온다. 이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쿨루셉스키가 한 명, 히샬리송도 사실은 저돌적인 압박 잘하잖아요. 한 명, 그리고 손흥민이 한 명,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브레넌 존슨이 한 명, 이렇게 완전히 앞쪽에서 상대를 눌러버리겠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나 한쪽 측면에서 압박을 진행할 때 쿨루셉스키, 손흥민, 히샬리송, 뭐 뒤에 있는 우도기, 뭐 사르, 포로 이런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확실하게 모여들고 여기서 압박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토트넘이 좀 불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방에서의 압박이 약간 강도가 약해진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도 뭐 반더벤이나 메디슨, 특히나 메디슨도 전방 압박을 워낙에 잘해줬기 때문에 메디슨이 앞쪽에서 압박해주는 게 있었는데 메디슨이 빠져버리니까 그 자리에 뭐 로셀소가 나오든 아니면 호이비에르가 나오든 약간의 압박의 타이밍이라던가 함께 가는 압박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쿨루셉스키, 히샬리송을 전방에 두고 손흥민, 우도기 원래 이제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끼리 호흡을 맞추니까 압박의 강도도 훨씬 더 강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쿨루셉스키의 존재가 손흥민 쪽에서 손흥민을 압박을 할 때도 도와주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공격할 때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번 시즌에 손흥민을 중앙에 두고 쿨루셉스키를 오른쪽 측면에 둘 때도 이 쿨루셉스키의 압박 능력이 참 중요했거든요. 토트넘이 압박을 주로 하는 공간이 메디슨이 있을 때 이번 시즌 어느 쪽이었냐? 요 왼쪽 공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일단 상대의 골키퍼를 한쪽 측면으로 몰기 위해서 한쪽 측면을 먼저 막아 세우고요. 그러면 메디슨이 한 칸 올라와서 앞쪽에 있는 중앙 수비수를 한 명 묶어두고 반대편에 있는 뭐 히샬리송 같은 선수가 측면 수비수를 향해 달려들고 이때
골키퍼가 손흥민 선수가 한쪽 측면을 막아버리니까 이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뒤에는 우도기가 있죠. 그리고 반더벤이 부상 이전에는 반더벤도 있는데 반더벤이 올라와서 압박하는 능력이 매우 좋습니다. 마치 김민재 선수처럼 뒷공간에 대한 커버도 본인이 자신 있고 공격적인 수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보다 왼쪽이 올라와서 압박하는 강도가 훨씬 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흥민을 시작으로 토트넘이 왼쪽 측면에서 압박이 시작됐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 측면에서 모여드는 건 당연히 가까이 있으니까 쉬운데 반대편에서도 접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클루세프스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이 매우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다가 다소 먼 거리지만 빠르게 다가와서 간격을 확실하게 좁혀줍니다. 만약에 클루세프스키가 없었다면 압박을 하다가 약간 이 중앙 지역에 공간이 생기면서 패스가 넘어가고 괜히 몰려있다가 토트넘이 뒷공간을 허용하는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됐을 텐데 클루세프스키가 빠르게 다가와서 압박을 해주는 이 능력을 아주 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클루세프스키는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그러한 형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클루세프스키가 이 오른쪽 측면에서 뛸 때나 아니면 최전방에서 뛸 때나 클루세프스키의 장점은 어쨌든 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 수비가 밀집한 지역에서 볼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는 능력, 이거는 클루세프스키가 가장 좋아요. 클루세프스키가 손흥민과 메디슨보다 잘하는 거를 단 한 가지를 찾자면 볼을 받았을 때 어쨌든 지켜내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뜻은 수비수를 본인에게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클루세프스키가 개인적인 돌파는 스피드가 좀 느리니까 부족한데 주변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점 플레이는 매우 잘하거든요. 그래서 클루세프스키가 드리블하는 패턴을 보면 늘 이렇죠. 한 명 정도는 돌파가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수비수가 따라와요. 그리고 따라잡히죠. 그런데 어쨌든 클루세프스키가 계속 볼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고 드리블을 하니까 스피드가 다소 느리더라도 상대 수비가 클루세프스키 쪽으로 다소 쏠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요. 뒤에 있는 사르라던가 포로에게 공간이 나오면서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이런 장면들이 많죠. 클루세프스키가 수비를 끌어냈다가 뛰어들어가는 포로나 사르에게 클루세프스키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요 라인 사이가 무너지는 이런 장면도 사실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클루세프스키가 오른쪽에 있을 때도 토트넘의 공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선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최전방에 손흥민 선수가 배치될 때는 마무리를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클루세프스키의 존재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선수고 뭐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있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메이킹을 좀 더 살려줄 수 있는 선수가 클루세프스키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히샬리송 왼쪽, 클루세프스키 오른쪽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지만 굳이 클루세프스키를 왼쪽에 배치하고 히샬리송을 오른쪽에 배치하는 이유가 있다. 다만 클루세프스키의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클루세프스키가 이제 공격 지역에서 이제 볼을 잡았을 때 판단에 대한 속도가 좀 늦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 놓고 크로스를 올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슈팅할 수 있는 찬스에서 수비가 붙을 때까지 약간 볼을 끌고 있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슈팅이나 어시스트가 안 되고 접는 장면 이런 장면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왜 클루세프스키는 손흥민한테 패스를 안 하냐 주변 선수에게 패스를 안 하고 너무 혼자서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이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볼이 없을 때 또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오프 더 볼 플레이와 온 더 볼 플레이가 정말 완벽한 선수라면 사실은 유벤투스가 클루세프스키를 애초에 방출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클루세프스키가 어쨌든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이 선수가 현재 토트넘의 전방 압박에 대한 그런 전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손흥민이라던가 오른쪽 왼쪽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구성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영향을 참 많이 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어떤 기록이 있냐면 뭐 스프린트 횟수를 이렇게 나열해 봤을 때 1위가 손흥민, 2위가 클루세프스키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클루세프스키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많이 뛰어준다는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을 짤 때도 매우 도움이 되는 영역일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클루세프스키의 플레이가 이번 시즌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클루세프스키가 있기 때문에 뭐 최전방 공격수나 왼쪽 측면 공격수에 대한 영입설은 나오는데
오른쪽 측면 공격수에 대한 영입설은 아직까지 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그래도 이 공격적인 그런 스쿼드에서는 안정적인 포지션이 쿨루셉스키가 있는 또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시즌 성적을 낼 때 이 쿨루셉스키의 활약과 쿨루셉스키가 부상 없이 이번 시즌을 잘 치를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